더없이 맑게 개인 둘째 날 아침. 들머리인 한계령 휴게소로 이동합니다. 전날 아침을 빗속에 먹었는데. 헛걸음했었던 한계령에서 예욕을 불태워봅니다. 전기를 듬뿍 받으려는 친구들. 속을 비우고 아 한 잔 챙겨서 비장한 각오로 출발점에 섰습니다. 심호흡 크게 한 번 하고 힘차게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무도 당당히 힘차게. 초입에서 올 여름 처음 영접하는 하얀 물봉선을 만났습니다. 허걱, 시작부터 이런 급경사긴 계단이 반겨주는군요. 설악루를 지나며 안전산행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펄이 달린 열매가 집신에 잘 붙는다고 이름 붙여진 집신나물입니다. 소요 시간 8시 50분이란다. 높은 산에 자라며 잎에서 오이향이 난다는 산오이풀입니다. 어린 잎은 식용하고 전체를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벌과 개미가 꽃향을 좋아한다는 산기름나물입니다. 산나물로 먹으면 향과 식감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조금 오르니 다양한 기암들이 반겨주네요. 큰 바위 얼굴인가요? 초반부터 조금 뒤처지는 친구를 기다려봅니다. 촉촉히 젖은 흙길은 아주 좋네요. 이런 계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특히 고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새며느리밭 불꽃입니다. 낮은 지대의 며느리밭 불꽃과는 잎과 꽃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잎이 깻잎을 닮은 들깻잎 보라색 꽃도 아름답습니다. 잎을 비비면 깻잎 향이 나지요. 곳곳에 새며느리밭 불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군요.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친 모습을 닮은 개버무리입니다. 꽃은 이렇게 예뻐요. 요 꽃은 초롱꽃과의 도라지모시대로 보입니다. 주로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으로 가는 길. 1차 능선길에 오르니 예. 우측으로 서북능선길이 왼쪽으로 보이는군요. 가야지.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계속된 오르내림으로 은근히 체력을 요구하는군요. 이 꽃은 그늘에서 주로 자라는 그늘 송이풀 같군요. 송이풀은 꽃이 줄기 끝에 송이처럼 모여 핀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북능선을 오르는 길에 한밭꽃이 유난히 눈에 띄는군요. 산목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꽃은 최고의 나물로 알려진 참나물 꽃입니다. 사장의 잎이 특징적입니다. 아까 보았던 도라지모시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군요. 보라색 꽃은 도라지를, 잎이 모시풀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직도 능선길은 멀었는데 이런 급경사 계단길이 자주 나타나요. 올랐으니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어릴 때 신장로기를 걸으며 많이 보았던 질갱이를 만나니 반갑군요. 어린 잎은 뜯어서 나물로 많이 먹지요. 이건 뭘까 잠시 생각했는데 동작꽃봉우리 같아요. 막꽃을 피우기 직전의 모습 같죠? 여기 길쭉한 열매는 인가목 열매입니다. 절 주변에 주로 서식하며 인삼과 유사한 약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한계령 삼거리까지 2.3km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올라왔습니다. 설악산 어디를 가든 물풀의 나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해발이 높아지면서 고상나무도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도 고로쇠나무가 자라고 있군요. 엄청난 너덜기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출발합니다.
귀때기 청봉까지 약 1.8km가 오늘의 첫 고비가 될 것 같군요. 원시림 숲길을 벗어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너들개요. 서북능선의 너들길 방문을 환영합니다. 너덜너덜하지. 지금까지 봐왔던 너덜과는 저 스케일이 다르니 저게 그 귀때기 충격을 청봉이야. 받았나 봐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쉬땅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쉬땅은 수수깡의 평안도 사투리인데 하얗게 핀 꽃이 수수이삭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 주자도 눈앞에 너덜 규모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 근데 여기 있네요. 올라서면은 워낙 돌들이 크고 다양한 모양이 이리 불규칙적으로 놓여서 한 발 한 발 정말 그리고?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광활히 펼쳐진 너덜길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네요. 남쪽으로 기암괴석이 길게 하늘이 자리 너무 잡고 파랗다. 아, 참. 저기 귀때기 청봉 정상이 보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면 친숙할 이 보라색 꽃은 방아에 핍니다. 찌개나 국, 조림에 넣어 먹는 향신료로 사용되지요. 친구야 벌써 지치면 안 된다네. 서북능선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게 될 거야. 그래도 길라잡이용 폴대를 설치해 방향을 잡을 수 있답니다. 까마득히 멀어진 친구는 이 너덜에 쉬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서둘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숲길이 짧게 연결되어 햇빛을 피할 수 있답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이곳 설악을 붉게 만드는 마가목 열매가 지천입니다. 한 친구 부인이 해마다 이곳 설악산에서 수확한 마가목으로 담근 맛난 마가목주가 생각이 나는군요. 쪽으로 가도 많아. 곰주림의 죽은 동자승의 넋이 꽃으로 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동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쉬땅나무꽃을 자세히 보면 조팝나무꽃과 유사합니다. 같은 장미과의 관목이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여름 야생화 중 하나인 쑥부쟁이가 한창입니다. 짧은 그늘길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서인지 키 큰 좌풀들이 무성해 걷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곳곳의 고상나무와 그 고사목들이 제주 한라산 정상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노란 이 꽃은 고들빼기 중 지리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리고들빼기라고 불립니다. 쓴맛이 있어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아주지요. 힘들게 귀때기 청봉 구부능선에 이르니 동서남북 확 트인 설악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청, 중청, 소청 그리고 그 아래 봉정암도 개미같이 보입니다. 조금 당겨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바위 틈새 쑥부쟁이는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쑥부쟁이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늘 쑥을 캐러 다니는 대장장이의 딸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해요. 드디어 험난한 너덜길을 뚫고 귀때기 청봉 정상 가까이 왔어요. 어우 시원하다. 개인적으로 귀때기 청봉은 4번째인데 꽤 오랜만에 오른 것 같네요. 괜히 우리가 그늘에 대승경 간다고 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서북능선길. 반대 방향 용화장선과 공룡능선이 나란히 보입니다. 충분한 휴식 후 서북능선의 숨은 비밀을 쫓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등살로 주변에 쉬이 볼 수 있는 마가목 열매. 참으로 탐스레 잘 익었지요. 관목들이 우거진 길을 헤집고 귀때기 청봉으로 나아갑니다. 짠하고 하늘길이 넓게 열리며 정상에 도착. 자, 이제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는 내려와. 대승령까지 약 6km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어이쿠, 아직 너덜이 끝난 게 아니었나요? 여기 먹음직스런 산행도 나무 잘 익은 앵두가 열렸어요. 그리 달 것 같지는 않아서 패스. 이건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나고 하얀 꽃에 고개를 숙인다고 흰숙은 노루오줌으로 불립니다. 귀때기 청봉 오를 때는 너덜만 끝나면 편안한 산행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남은 여정도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웰컴. 전망대. 급격하게 고도를 오르내리는 바위길과 긴 계단길이 끝없이 반복되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도 눈만은 즐겁지요. 양쪽 대청봉과 대승령으로 이어지는 주능선 외에 남쪽으로 수많은 개성 있는 안봉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설악산 1만봉이라고 이름을 지어봅니다. 남설악 산군들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갈 길이 멀다. 하얀 이 꽃은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바람꽃입니다. 바람을 뜻하는 학명 아네모네에서 유래를 했지요. 귀때기 청봉을 출발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저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속도를 많이 못 내는 것 같군요. 토미에서도 꿋꿋이 사진을 찍는 작가의 열정. 이 꽃은 해발 1400m 이상에서만 자란다는 구름채 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고지에서 자라고 꽃 모양이 채를 닮아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룡능선을 타본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북능선이 훨씬 더 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서북능선의 너덜은 귀때기 청봉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날 내렸던 비로 미끄럽기까지 합니다. 일단 1408봉을 목표로 제발 너덜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음 하고 기원을 합니다. 분홍색 너무도 고운 이 꽃은 잎이 쥐손을 닮았다는 쥐손이 풀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단지 몸과 마음이 지쳐갈 뿐입니다. 유일한 위로는 끝없는 설악의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이게 이 봉우리 마지막 계단일까요? 그래도 조금씩 귀때기 청봉이 멀어져 보입니다. 아까 그 계단이 끝이 아니었고 또다시 이어지는 계단, 또 계단길. 정신이 가출되지 않도록 잘 버텨봅시다. 예. 투미 친구도 힘겹게 계단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쥐가 나려고 해서 응급 처방을 했다고 하네요. 힘내라 친구야. 다시는 서북능선을 타나봐라며 볼멘 소리를 내뱉는 친구들. 오르고 또 올랐는데도 또 다른 봉우리가 찬하고 나타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어렵사리 1408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친 호흡 뱉으며 정상에 올라서는 친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 또다시 출발. 그래도 장수대까지 많이 늦어질 것 같군요. 여기도 참나물꽃이 자주 보이는군요. 날렵한 사장의 잎이 뚜렷하지요. 과히 나물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이런 계단 내리막길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서북능선에서 귀한 주목을 만났어요. 대략 300년 이상의 수령은 되어 보여요. 길 가운데 뭔가 쓱하며 지나가는데 아타고 바라보니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독사인 까치살모사로군요. 어린 잎을 먹으면 미역 맛이 나는 미역치입니다. 나물로 데치면 미역처럼 미끈거린다고 합니다. 시원한 골짜기에 도착하니 잔여거리 1.8km 남았군요. 맛과 향이 뛰어나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어수리나물입니다. 이거는 어수리 독특한 잎 모양으로 동정이 나물, 가능합니다. 나물 중에 최고의 나물. 몸은 지쳐가는데 가끔 멋진 풍광에 작은 위안을 받습니다. 능선을 저우로 길게 오르내리며 2번 미끄러졌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오밀조밀한 익숙한 능선길로 바뀌었네요. 다들 많이 지쳐가고 대승령이 얼마나 남았나 잠시 쉬며 검색해보니 정확히 장수대 갈림길에 도착했더군요. 친구한테 알렸더니 벌떡 일어나 이정표를 찾아갑니다. 제발 지도가 맞기를. 맞네요. 드디어 대승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장수대까지 약 2.8km. 제법 경사는 있지만 비교적 잘 정비된 돌길이라 먼저 속도를 내어 내려가 봅니다. 계속 속도를 내니 바로 뒤에 친구의 스틱 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이제 더 다른 갈림길도 없으니 중간에 대승폭포 잠깐 들리고 하산의 속도를 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과는 장수대 탐방센터에서 보면 되겠지요. 어제까지 내리 비로 계곡에 나는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네요. 잠깐 멈춰 서서 세수를 하니 정신이 맑아집니다. 계곡을 크게 저요했으니 오른쪽으로 대승폭포가 있는 것 같군요. 조선시대 유명 시인들과 문인들의 대승폭포를 주제로 한 시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요. 저기 대승폭포 전망대가 보입니다. 우렁차게 물을 뿌려대는 대승폭포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어제 아침까지 비가 내려 비록 본래 계획이 변경은 되었지만 이렇게 귀한 장관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다시 속도를 내며 하산을 시작합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순간이지만 보람찬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의 총총걸음으로 뛰듯 내려갑니다. 이제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서북능선을 한눈에 다시 담아봅니다. 급경사 하산길이 지루하게 느껴질 즈음 우렁찬 계곡 물소리가 들리며 장수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장 10시간이나 걸리는 강행군이 끝났습니다. 산행 시간이 길어진 이상으로 체력 소모도 컸던 것 같군요. 힘들었지만 오늘로서 설악산 모든 구간 산행을 끝낸 친구야 축하한다. 짧았지만 알차게 보냈던 설악에서의 이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몸의 한계까지 치열하게 부딪혀보는 것도 건전한 긴장감과 함께 벅찬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 시간 함께 해준 친구야 고맙다.